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오후 10시 35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29,400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박스권 구간 같은 경우가 살짝 윗 채널이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약 한 달 정도의 횡보 구간 끝에 방향성이 나왔던 게 바로 이탈을 아래로 하면서 크게 이탈은 안 했죠. 여기서 다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또 길면 뭐 한 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너무너무 지루한 변동성이 없는 그런 장세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뭐 미국 주식이나 뭐 우리 최근 뭐 국내 주식만 해도 막 에코 뭐 프로 머시기 하면서 엄청 변동성이 자극을 주잖아요. 특히나 그 위로 향하는 변동성은 굉장히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시드를 분할해서 자산 분할하셔서 뭐 즐기셔도 되지만은 나는 올리 코인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인내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았지만 조금 더 참으면서 빛을 보자라는 마인드로 좀 열심히 기다려보고 희망회로를 돌려봅시다. 그래서 실제로 존버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존버를 항상 하면은 돈이 된다는 걸 아는데, 물론 뭐 다른 뭐 중간에 뭐 선물하든지 뭐 이상한 프로젝트에 투자해가지고 날린다든지 이런 것들만 아니면은 존버를 한다면 수익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쉽지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뭐 진짜 정확한 저점에 유사한 지점을 찾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실제로 운이 좋아서 저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한번 이렇게 살짝 흔들린다면 굉장히 또 흔들리죠. 실제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진짜 뭐 운이 좋게 말도 안 되게 딱 내가 산 지점부터는 저점이 안 와. 그런 거 아니고서야 중간중간 계속 흔들려요. 왜냐면은 여기만 봐도 어느 정도 저점에 산 거 같은데 또 갑자기 막 밑으로 빠져버리고, 근데 이 밑으로 빠지는 게 막 2, 30%씩 빠지잖아요. 이게 중간중간에. 그래서 여기도. 근데 돌이켜보면 어느새 꽤 높이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반등 구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를 좀 지키면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뭐 정신으로다가 아니면 내가 진짜 물리다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매매 트레이딩 전략 같은 것들을 좀 세우셔야겠죠. 그래서 각자의 이제 좀 방식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물리는 것 또한 이제부터는 나름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만약에 본인이 이제 이 하락장을 좀 잘 피해서 물리지 않은 건 좋은데 결국에는 다음 상승장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먹으려면은 중간에 물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전 보고, 약간 좀 예방 접종이랄까? 그런 게 있어야 물리는 거에 좀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대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제가 물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굳은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역전이 되고부터는 물리는 것 또한 좀 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좀 비유가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불장이 오면요, 불장에서는 누가 더 오래 앉아 있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 심리적으로 조금 올라도 막 10% 20% 올라도, 혹은 10% 20% 떨어지면은 바로 손절하거나 바로 익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몸에 배이면은 이게 습관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불장에서는 그런 전략보다는, 매매보다는 그냥 진짜 괜찮은 프로젝트를 찾아서 그런 것들에 이제 씨드를 뿌려놓고 진짜 완전 절대 안 일어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수익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물리는 정도가 막 마이너스 80%막 해가지고 막 살점이 뜯길 정도의 그런 물림이 아니죠. 지금부터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에서 진짜 많이 물려도 다시 바닥이 온다라고 했을 때 50%다. 50%좀 큰데? 크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한 2만 달러 선부터 2만 달러에서 2만 5천 사이에서 매수 대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요 물리는 갭 구간이 30% 언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감내하면서 다음 좀 불장을 기다려 보자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 물리는 게 좋지만 물린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한 10% 20% 정도 물리는 선이면은 오히려 그런 경험과 기억과 인내 그리고 이제 존버력들을 키워나가는 인고의 시간이 분명 있을 거예요. 물려있는 기간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음 사이클에는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멘탈적으로는 도움이 분명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너무 지금부터는 물리는 거를 막 그렇게 이렇게 학을 뗄 정도로 막 그렇게 반응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그리고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여기 구간이다라고 이제 상정을 해놓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경기 침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강하게 와서 막 두들겨 맞는다, 바이낸스 이슈 퍼드가 난다 하면은 뭐 추가로 뭐 더 바닥을 찍으러 간다. 그건 또 이제 그때 가서 또 아껴도 시드로다가 기분 좋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가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좀 분석들이랑 이제 어제 최근 한 일주일 새 갑자기 핫해졌던 코인베이스 쪽 베이스 체인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 이제 국내 프로젝트 두 가지 얘기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요거 보시면은 조금 허접한 분석이긴 해요. 제 개인적인 저기로는. 근데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요 하얀색 뒤쪽에 이제 배경처럼 이제 그려져 있는 차트 자체가 2022년 11월 차트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 그려지는 게 좀 요때랑 비슷하지 않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뭐 허접해가지고 할 말이 좀 없긴 한데 나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 패턴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조만간 여기가 또 한 달 정도 되겠죠. 이제 조만간 이제 상승으로 가지 않겠냐, 전환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고, 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하락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 좀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요. 넘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희망회로를 좀 돌려드리는 거고, 제 개인적인 바램은 아니지만 좀 더 강하게 단단하게 올라가려면은 한 2만 5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 사이에서 한번 좀 매수가 강하게 힘을 한 번 더 받쳐주고 지지를 만들어주고 위로 향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즘 좀 핫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석가거든요. 근데 이제 분석하는 게 약간 좀 제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제 기준에서 요런 시선들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이게 틀릴지언정, 이 예상이 틀릴지언정 가장 이상적인 차트의 분석이다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져봤고, 요거는 좀 내용이 길어요. 내용이 엄청 길죠,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올라가면 거기다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그냥 번역하기, 트위터 번역하기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읽는 건 금방 읽는데 길이 깁니다. 글이 깁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뭐 추세선이라든지 뭐 거시경제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 일정 체크라든지 뭐 내지는 여러 가지 차트의 패턴 같은 것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거래량 측면 뭐 유동성 측면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50주 이평선 자체 밑으로 지금 조금 내려왔잖아요. 지금 최근에 구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뚫어지지 못한다면 하방 압력이 좀 더 있을 것이고, 그 하방 압력이 대략 27,000 요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이지 않을까. 요게 이제 경우의 수 첫 번째고요.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패턴 세 번 이제 두들기는 패턴이 그려질 수도 있다. 근데 요거는 29,600 위로 좀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그 그림이 나와준다 라고 했을 때 가능한 요 뭐라 해야 될까, 패턴이다, 가능한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분석이 있고, 그리고 요 리포트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에 업데이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쁘지 않은 것 같으면은 자주 가져와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이제 리포트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긴 한데 뭐 유료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냥 좀 쓰잘데기 없는 글을 쓰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좀 도움되는 거 위주로 제 트위터에서 뭐 팔로우라든지 이런 것들 리트윗이라도 좋아요 이런 거 누르고 있으니까 좀 더 이런 거 좋아 괜찮은 거 같아 하신 분들은 트위터에서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별 저번에 가져왔었던가요 이거 자료? 사이클별 이제 반감기 구간을 파란색 선으로 표시를 해두고 그 반감기 기준으로 가격 변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비트코인 구간별 차트를 보는 건데요. 사이클별 차트죠.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는 너무 초기이고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낮고 유동성도 굉장히 부족했을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차치를 하더라도 그림 형태만 한번 보세요. 이런 형태가 나왔고 이제 2013년부터 좀 더 본격적인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요 패턴은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한번 쫙 올랐다가 쫙 다시 빠졌다가 살짝 올라서 횡보 길게 하다가 올랐다가 확 올려버리는 요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근 사이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쫙 올렸다가 쫙 빠졌다가 다시 좀 올려서 횡보 길게 하다가 쫙 올리는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 사이클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벌써 지금 세 번째로 이제 반복이 됐고 누적이 됐고 데이터로서 빅데이터로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 사이클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기대를 하면 좋지 않겠냐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4월쯤에 반감기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그 이후로 이렇게 펌핑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한 바 하나가 굉장히 긴 기간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직접적인 체감을 느끼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보시면은 반감기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반감기 이후에 오히려 음봉 그리고 하락 반감기 바로 직전과 이후에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횡보가 작고 이게 작은 산 같지만은 우리가 체감하려면은 거의 뭐 몇 달 거의 뭐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1년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긴 기간이라서 좀 그걸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고 최근 같은 경우도 20년 같은 경우도 여기 코로나 부분을 섹션을 좀 빼잖아요. 빼면은 이게 이렇게 차트가 이어지긴 하거든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 그리고 횡보 구간이 이렇게 좀 길어요. 여기가 다횡보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죠. 코로나 여기 이슈를 좀 빼면 그래서 오히려 좀 내려가는 좀 그런 그림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반감기 땡 했다고 해서 막 오른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오르는 건 맞지만 그건 좀 시간 텀을 두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상황에 맞게 같이 이렇게 좀 펌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사이클이다라고 좀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저점 바닥 찍고 사이클 관점이라면요 바닥 찍고 반등을 많이 하는 구간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디까지 반등을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한선은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미친듯이 가가지고 전거 좀 뚫는 그림은 절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반등 구간의 고점 같은 경우가 이제 분명히 찍힐 거고 아마 이미 찍혔을 수도 있겠죠. 31,800 구간 자체가 내지는 뭐 이번에 조정 맞고 한 35,000 전으로 찍힐 수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찍힌다라고 하면 다시 좀 이런 조정 구간이 분명히 올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좀 특수한 경우였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보시면 많이 떨어지는 않죠.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밑으로 상정을 하시되 더블 바텀 정도로 너무 이렇게 멀리 보진 마시고 물론 시드를 좀 남겨두시는 건 전략적인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멀리 보지 마시고 이렇게 구간을 한 $10,000에서 $15,000 구간을 설정을 해서 그 안에 좀 매수를 떨어지면은 산다라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 좀 길었네요. 오늘 영상 좀 길겠는데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최근에 이제 출시가 많이 되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거의 다 플랫폼인데요. 그나마 비교적 최근에 출시됐었던 거는 멘틀이라든지 뭐 아비트럼, 옵티미즘 같은 경우가 있겠고, GK 싱크라든지 레이어 제로 이런 애들은 뭐 거의 준비가 되어 있다. 아직 버버스 토큰이 없긴 하지만 굉장히 좀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드랍 준비해야 되는 목록도 여기 많이 있죠. GK 싱크 레이어 제로, 스크롤, 레이겔 레이어, 뭐 조라 네트워크라든지 타이코 같은 경우도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고, 이런 얘들은 뎁보다는 플랫폼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들이 나중에 다음 사이클 때 흥했을 때, 잘 됐을 때, 얘네들이 프로젝트를 잘 다듬어서 빌드업을 했을 때, 그리고 어떤 시기적인 운이 맞닥뜨렸을 때, 이런 얘들이 결국 솔라나, 아발란체, 루나 이런 거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출시되어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서 계속 보세요. 얘네들이 일을 잘하나, 좀 가능성이 있나.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나오지 않은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좀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는 팁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애들 너무너무 좋지만은 제 경험상으로는 사이클에 임박해서 나오는 프로젝트들 있죠. 그런 애들이 좀 오히려 그러니까 시기를 너무 딱 그때 잘 타고나는 애들이 좀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번 사이클 기준으로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은 솔라나도 거의 2020년 한 여름쯤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비트 랠리의 사이클이 10월부터라고 했을 때 거의 뭐 한 3, 4개월 전에 출시가 된 프로젝트죠. 그리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발란체 같은 경우, 그리고 폴카닷 물론 지금은 좀 많이 추락을 했지만은, 폴카닷 같은 경우도 사이클 거의 직전에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런 준비, 뭐라 해야 될까, 프로젝트 자체의 준비는 되게 오래전에 하지만은 토큰 출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큰 출시를 좀 늦게 하는 애들 있죠. 늦게가 아니라 이제 그 사이클이 좀 걸쳐가지고, 아니면 뭐 직전에 한다든지 그런 애들이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의 어떤 뭐 그런 프로젝트의 어떤 질이라든지 그런 성능 이런 것들이랑 별개로 그냥 가격적으로 사이클이랑 맞물리면서 상승하기 너무 좋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돈이 몰리고 그렇게 좀 붐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샌뱅크만이라든지 FTX 이런 좀 뒷배경이 있었죠. 솔라나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특수한 펌핑이었고, 굉장히 그 사이클의 너무 중심이었던 코인이었죠. 이런 것들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클 거의 임박해서 나온 얘들 말고, 그러면 반대로 어떤 얘들이 좀 출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서 잘 안 된 케이스들이 어떤 얘들이 있냐면은, 물론 이거는 그냥 단순 출시일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한 겁니다. 어떤 VC라든지 모금액이라든지 뭐 개별적인 프로젝트 이슈 이런 것들 별개로, 코스모스 같은 경우 좀 많이 못 갔죠.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17년에 ICO를 하고 나서 오히려 거의 20년도였나 19년도였나요? 그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되게 애매한 타이밍이 나왔어. 이도저도 아닌 완전 사이클을 양 끝에 둔 그런 중간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많이 못 갔다. 저점 대비 많이 갔긴 하지만 다른 어떤 비슷한 류의 비교 대상군의 퍼포먼스와는 좀 확연한 차이가 있는 코인이었죠. 그리고 테조스 같은 경우, 테조스 지금 테조스 어디 갔니? 테조스 엄청 밀렸네요. 테조스 같은 경우도 거의 못 갔죠. 테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절대 좀 웬만하면 사지 마시라고, 사지 말라고 추천을 드렸던 코인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테조스였고요. 보시면은 얘도 애매한 타이밍이 나와요. 18년도 하반기. 그래서 보시면은 쭉 가다가 저점이 0.3인데 고점이
한 8달러였나요? 그죠. 8달러. 그래서 한 10배. 그래도 30배는 갔네요. 30배가 저점 대비 고점 하면 굉장히 좀 뭐 많이 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불장 사이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알트코인이 30배는 좀 삐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조금 아쉬운 저기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나온 이런 좀 플랫코인들 보다는 이제 올해 나온 얘들, 그리고 이제 올해 나올 얘들, 그리고 내년에 나올 얘들 좀 위주로 많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 말도 또 길게 했네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이제 보내드렸었던 링크, 올려드렸었던 링크인데요. 에어드랍 리스트가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진짜 무조건 솔라나, 아바란치, 루나, 폴카다 이런 애들은 여기 있다니까요. 지금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덱스 이런 얘들은 좀 빼고 플랫폼 얘들 있죠. 플랫폼 코인 류, 뭐 블록체인 써져 있는 얘들, 뭐 조라라든지 타이코, 뭐 중복이 되네요. 아까 이제 멘틀, 베놈이라든지 콰이, 뭐 좋은 얘들 많네요. 리니아, 스타크넷, 에이레이어 라든지 뭐 베이스는 토큰이 따로 있진 않죠. 뭐 샤디움이라든지 제타체인, 이런 얘들 위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나름 알찬데 힘드네요. 알찬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곱씹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스킬이잖아요. 굉장히 한 좋은 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새벽에 텔레그램에다가 좀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베이스 체인에서 이제 민코인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꽤 많이 펌핑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 가장 펌핑력이 좋았던 게 볼드라는 토큰인데 대머리 토큰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그 뭐야, 스트롱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인가요? 걔가 이제 대머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민화 시켜가지고 민코인을 출시를 한 건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막 미친듯이 올랐어요. 그래서 시총이 거의 뭐 4,300만 달러? 요거는 아니네요. 그래서 아까 기준으로다가 거의 한 6천만 달러까지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1,800만 달러가 되어 있고, 요게 아까 제가 영상 준비하면서 갑자기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좀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위터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러그풀 이런 느낌은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은,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끝나고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요거 말고 또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게 브라이언 있다. 요 토큰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제 급하게 제가 좀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 0.0006, 그래서 요 구간 대략 한 7, 8배 까지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단기적으로 빠지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밈코인 같은 거 좀 매매하고 싶다 하실 때는 남들이 해먹은 거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물론 시총이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시총이 뭐 1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리려면 언제든 뭐 맘먹고 올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이제 웬만하면 아직 신생이라든지 이런 얘들 좀 소액으로 진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우리가 뭐 카지노 같은 데라든지 뭐 그냥 도박장 가면, 게임 같은 거 하러 가면은 우리 시드 다 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용돈 뭐 여행 경비에서 뭐 그냥 한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쓴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그냥 바다 이야기 같은 곳이에요.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민코인 매매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잃어도 나 이거 사는데 지장 없고, 내 여행 지장 없고, 내 투자 그 인생 변하지 않는다. 요 정도로의 시드로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이제 리트라는 토큰인데요. 요거는 이제 코인베이스 쪽 이제 지금 이 스왑 할 수 있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리트 스왑이라고. 그래서 요 리트 스왑의 이제 나름 거버넌스 토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나왔을 때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덱스 중에서 넘버원은 팬케이크였고 팬케이크의 거버넌스 토큰은 케이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이스 체인이 나왔고 베이스 체인 위에서 어떤 이제 덱스들이 많이 나올 건데 아직까지는 리트 수업이 지금 좀 초기 선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트라는 토큰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도 되게 아쉬운 게 제가 코인베이스 영상 그러니까 베이스 체인 이거 출시된다는 거를 원래 1분기에 나왔었잖아요. 한 3월이었나요?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저도 코인베이스 요 체인 쪽을 계속 선점을 하고 싶어가지고 몇 달을 계속 매일매일 데일리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안 나오니까 좀 지쳐가지고 안 보고 있었는데 요걸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너무 아쉬운 느낌이고요. 요거를 되게 잘 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블로그 오늘 공유를 받았는데 팩트머니라는 분인데 뭐 블로그 홍보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베이스 체인 코인 5000%를 요 리트라는 수업 사이트에 이 거래소에 토큰으로 내가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는 제가 추구하는 굉장히 정석적인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투자냐? 어떻게 써져 있냐면은 코인베이스에서 베이스 체인을 출시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분명히 기회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 요 관련 체인, 거래소, 덱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랑 비슷하죠. 근데 끈기가 굉장히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분은 이제 해외 그래서 엄청 체크를 하셔서 바로 리트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엄청 적은 가격에 낮은 가격 0.4달러에 고점이 50달러까지도 갔었으니까요. 40달러까지죠. 그러면은 뭐 거의 몇십 배죠 이게? 80배인가요? 그죠?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드셨다고 이제 후기를 날리셨는데 요런 투자 스타일이 가장 좋은 트렌드 매매에 적합한 좀 그런 느낌이랄까? 다음 먹을 거 먹거리 뻔하게 공지가 됐어 이미. 근데 그거는 나의 어떤 부지런함과 노련함 그리고 나의 어떤 머리 쓸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로 이제 채워지는 투자와 수익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셨다. 그래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 라마 가서 보시면은 저런 것들은 이제 요런데 떠요. 보시면 여기 이제 순 넘버링이 되어 있고 베이스 체인 보이시죠? 그래서 최근에 TVL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관련 프로토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TVL이 뭐 얘네들은 뭐 10만 언저리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없고 밸런서 같은 경우는 저기죠. 이미 이더 쪽에서 그냥 여기 취급만 하는데 어쨌든 베이스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리트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리트 수업에 그냥 거버넌스 토큰을 사신 거예요. 굉장히 잘하셨다. 분명 그것도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었다. 굉장히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구독자 아닐까요? 그리고 민코인 얘기 드렸고 그래서 오늘 또 베이스 도지라고 좀 이따 출시가 되나봐요. 그래가지고 뭐 좀 한번 뽀찌로 그 저기 뭐야 카지노 가가지고 한번 룰렛이나 굴려볼까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요 볼드 사건 볼드 사태가 터져가지고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 베이스 체인에다가 이더를 좀 보내놓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좀 붐이었었던 게 이제 페페라든지 뭐 AI 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니면은 뭐 BRC 20쪽 굉장히 좀 붐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베이스 쪽도 이제 빌드업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거품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 생태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이거든요. 뭐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올려지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근본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결국에 그런 얘들 토큰 사시면 됩니다.
물론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트위터 쪽에서 정보가 되게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베이스 체인에 이제 올라와 있는 히든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하나 빼고 그냥 다 쓰레기 잡코 밈코인이에요. 그래서 이 방금 설명드렸던 리트 요거를 제외하면 요 볼드라든지 근데 시총이 훨씬 높죠 민코인이. 요거라든지 요거 베이스도 민코인이죠. 정식 토큰 없습니다. 봇 같은 경우는 뭐 유니봇 그 막 저기 뭐야 따라 했겠죠. 아니 뭐 비누라든지 문 카지노 페페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베이스 버전으로 나온 거고요. 시총이 굉장히 낮죠. 요런 얘들이 이렇게 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요런 얘들 말고 민코인은 진짜 좀 뽀찌로 하시고 베이스 위에 분명히 얹혀질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 위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라마도 있고 뭐 여기 L2비트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에서도 좀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이 불장이 아니어서 그렇지 만약에 불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거의 분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준하는 그런 파급력을 좀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상 이더리움 체인에서 이런 것들이 선정 지금 몇 분이야? 30분 넘었네요. 좀 길게 갑시다. 선으로 빌드업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더리움이 있었고 이더리움은 그냥 이더리움이라는 체인의 거버넌스 토큰이죠. 이더리움이. 근데 이더리움 위에 이제 뭐가 들어왔습니까? 나중에 17년, 18년 이제 끝나고 뭐 19년 요쯤에 디파이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걔네들이 거버넌스 토큰은 없었어요. 그냥 이더리움 위에서 그냥 그런 걸 했었죠. 디파이 같은 걸. 그래서 뭐 유니스왑도 때 들어오고 메이커다오라든지 뭐 아베라든지 컴파운드라든지 뭐 1인치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오죠. 와이언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애들. 근데 들어와서 갑자기 자기들 거머스 토큰이 출시가 되고 그런 얘들이 붐업이 돼가지고 그 시장이 훨씬 커졌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 넥스트가 이제 이더리움 너무 비싸다 수수료 비싸다 이렇게 나온 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그렇게 돼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체인의 거머스 토큰인 분부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었던 어떤 팬케이크라든지 뭐 비너스라든지 요거는 이제 그거죠. 랜딩 플랫폼 아니면 뭐 일드 애그리게이터 팬케이크 버니였나요? 토큰 망했죠. 하여튼 뭐 팬케이크 버니라든지 이런 애들 뭐 아니면은 뭐 덕 뭐시기였는데 덕 파이낸스였나요? 뭐였죠 그게? 구스 파이낸스 그런 애들 막 나왔었잖아요. 뭐 벨트 파이낸스부터 해가지고 그런 애들 나와서 이렇게 한번 쫙 흥망성쇠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솔라나였죠. 솔라나라는 나름 자체 블록체인 위에 거버넌스 토큰인 솔라나를 가지고 세워졌었던 게 이제 그때쯤부터는 NFT라는 섹션도 추가됩니다. 기존의 덱스라든지 이런 것들 저기 포함해서 점점 말이 느려지네요. 포함해서 이제 NFT가 들어오죠. 그래서 솔라나 위에 올려진 얘들이 뭐 처음에 이제 오롤이라든지 뭐 스타 아틀라스 그리고 이제 자체 거머스 토큰 다 출시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솔라나 쪽 애들은 좀 이제 그때부터는 애들이 똑똑해져가지고 많이 해먹었죠. 해먹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관련해서 졸업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뭐 레이디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솔랜드였나? 기억도 안 나. 너무 많아. 뭐 세이버. 기억도 안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루나 쪽 들어왔던 게 이제 앵커 프로토콜, 미러 프로토콜, 뭐 갤럭틱 펑크. 너무 많아서 지금 과거 왔어. 너무 그 과거를 갑자기 파헤치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바통 이어받았던 게 어떻게 보면 클레이튼이었죠. 뭐 제가 국내 투자자라 한국인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 쪽 물론 그 중간에 뭐가 많이 있었죠. 뭐 톰 쪽이라든지 하트포크 막 되면서 그 중간에 뭐 하나 뭐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뭐 NFT랑 디파이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계속 보고 있다가 어제 다 그런 흥망성쇠가 있었고 이제서야 코인베이스 출시가 됐는데 이것도 분명히 흥이 있고 중간에 이제 점점 고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망하는 그런 뭐 자체 체인이 망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사이클에 맞춰서 그런 흐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 좋다.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입이 아프네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이런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다 너무 명백하게 백커도 있었고 뒷배로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은 좀 제외하더라도 어 그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이제 좀 여타 다른 이런 어딨어? 이런 얘들보다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뒤에 있고 그리고 나름 굉장히 글로벌한 미국 쪽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이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프로젝트 두 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요거는 저번에도 몇 번 언급드렸었는데 오버 프로토콜이라고 요 한국 국내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름 좀 하이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이프가 막 엄청난 하이프까지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도 뭐 잔잔바리로 좀 소개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나름 잔잔바리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어플 다운 받으셔서 뭐 출석 체크라든지 그런 포인트 쌓을 수 있고요. 제가 저번에 이제 링크를 드렸었던 뭐 레퍼럴로 들어오면 뭐 또 추가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뭐 트위터 인정하고 뭐 이런 것들 하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토큰 출시되면은 그런 포인트들 아마 교환해 줄 것 같은데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그 아마 오버 요쪽이 제가 기대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 플랫폼 체인으로다가 뭐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이제 제가 시장을 보는 것 중에 하나 STO 국내 STO 시장을 좀 계속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나름 얘네들이 이제 나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기억이 나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마지막 좀 소개해드릴 프로젝트인데요. 요거 포메리움이라는 프로젝트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요거는 뭐 제가 지금 좀 애매한데 뭐 저기를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 진짜 뭐 다양하게 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구독자분 중에서 팬분이 계신데 요 프로젝트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나서 뭐 수다도 떨고 이렇게 놀았는데 나름 프로젝트가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포메리움이라는 게임이 있고요. P2E 게임이 있고 당연히 국내에서는 이제 할 수는 없고 뭐 우회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하시려면은 근데 이제 있고 요거도 노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나마 핫했었던 하바 노드 있죠. 하바 노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좀 하려다가 좀 망했다고 해야 되나? 이스크라라든지 아니면은 미리아 노드 그리고 아니면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우리의 그 성공적인 노드는 이제 갈라였죠. 사실상 갈라도 시장의 선택을 받은 건데 사이클의 선택을 받은 건데 그런 좀 컨셉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서 가디언즈 노드라고 있습니다. 출시가 되어 있고 지금 노드 가격은 2,500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드 사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요 토큰을 갖다가 좀 보고 계시다가 오를 것 같으면은 그건 좀 관심 가져 보시는 거 내지는 요 그 뭐야 애들이 나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사이클 임박했을 때 그때도 요 퍼포먼스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때 좀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만한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뭐 단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요 가격적으로도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방금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크라 보시면요. 뭐 거래량은 10만 달러 이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뭐 거의 죽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가격 차트 자체가 이렇게 좀 그려지고 있죠. 뭐 큰 의미 없이. 그래서 불장 가서 뭐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고요. 그리고 노드 가격도 지금 굉장히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지금 온보딩 되어 있는 실제 게임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알아요. 그리고 하바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 그나마 좀 제일 최근에 국내 프로젝트로서 성공한 프로젝트죠. 성공이라 할까? 좀 초반에 이제 노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 멜징 다 하고 좀 괜찮았던 프로젝트.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바이비트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좀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죠 지금. 그래서 시총은 방금 이스크라 시총이 1100만, 1200만 달러, 그리고 하바가 1300만 달러, 1400만 달러 되네요. 가격 퍼포먼스 요 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볼까요? 저는 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체크해요 항상. 갑자기 갑자기 화내기. 항상 이렇게 체크합니다. 이 섹션을 다 기억해 두셨다가 P2E나 노드 관련 프로젝트들 얘네 있었지. 얘네 한번 가격 차트 한번 볼까? 한번 보고 지금 근황 볼까? 보고. 볼륨 같은 경우는 하바라든지 하바는 100만 달러 좀 이상 나오고, 그리고 이건 좀 단순 그냥 저기 숫자 비교긴 해요. 미디어 같은 경우도 뭐 거래량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노드 치고 그냥 뭐 썼어. 그리고 시총 같은 경우 700만 달러 가장 낮네요. 가격 퍼포먼스는 가장 최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미디어도 좀 말이 번지르르 해가지고 위에 온보딩 되어 있는 게임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나마 포메리움 같은 경우는 노드 이름으로 지금 토큰이 출시된 게 아니라 노드 위에 이제 온보딩 되어 있는 P2E 그 코인 이름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포메리움이고 가디언즈 노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가격 퍼포먼스 보시면은 그나마 가장 좀 괜찮은 느낌? 출시한 지 지금 4달이 좀 지났는데도 계속 전고 좀 뚫으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마켓캡도 준수하고 볼륨도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단순 숫자 비교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라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2.0 준비 중이더라고요. 저 여기에서 뭐 받은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주실 수도 있지만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2.0 출시되면서 좀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게임 플랫폼 dev으로 약간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환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좀 지금 구구절절한 것 같은데 가격 퍼포먼스가 좀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9월달 이후로 약간 막 인플루언서들 많이 모아가지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가격 차트가 많이 이쁘게 그려지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래서 다음 사이클까지 해서 포메리움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 하바, 뭐 이스크라 이런 얘들 노드류 토큰들도 우리가 잊지는 말자 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국내 프로젝트들이 좀 진짜로 통수 치는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아쉽기도 하고 해서 좀 진짜 얘네는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국내 프로젝트들은 제가 웬만하면 소개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응원하는 마음 반, 그리고 진짜로 뭐 이런 지표들이 말하는 그런 느낌, 나쁘지 않은 느낌 반. 얘네는 특이하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온보딩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IGO 맞나요? 그거 IFO인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 완판은 안 됐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이다. 그래서 국내 프로젝트들 요거 말고도 요거 2개 말고도 이제 대기업 프로젝트 있죠.
그거 중에서 이제 업튼 SK 플래닛에서 이제 출시가 되려고 했었다가 작년에는 장이 안 좋아서 미뤘다가 올해는 김남국 뭐 핑계 대면서 또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출시가 미뤄지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SK가 저는 좀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토큰 출시 타이밍을 너무 잘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약간 저 같은 그런 게 있나 봐. 절대 출시하면 안 되고 장이 좋아지기 그런 직전에 좀 출시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타이밍을 아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잘 미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NFT, 오케이 캐시백이랑 뭐 해가지고 NFT 쪽을 하고 있던데 토큰 출시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거랑 이제 토크노믹스가 너무 그 발행량 대비 유통량이 너무 과하게 적거나 뭐 그런 어떤 락업 해제가 엄청나게 한 번에 풀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한다면 괜찮은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기업 타이틀 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상 이 정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좀 내용이 되게 길었어요. 왜냐면은 뭐 이런 소개도 있었고 코인베이스 쪽 내용을 좀 딥하게 다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좀 중요한 지금 타이밍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쪽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옵티미즘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옵티미즘 나름 코인베이스 영향이 굉장히 있겠죠. 그래서 10월달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참 아까 그거 말 안 했다. 아까 그 노드류 애들 비교를 하고 싶었는데요. 엑시 같은 경우는 뭐 자체 뭐 노드 코인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은 얘도 어떻게 보면 P2이고 바이낸스 런치패드 출시인데요. 요것도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강조드렸던 거는 이 코인 출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진짜 불장 사이클이랑 맞물려가지고 런치패드 해가지고 코인 출시 돼가지고 그냥 바로 달나라를 간 케이스긴 하죠. 좀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좋은 기회 또 올 겁니다. 기다려 주세요. 안녕.